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7일 밤 7시입니다. 이 국민의힘에 이 조태용 의원이란 분이 계십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가 합당하는 바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되신 이 조태용 의원은 그 경력이 아주 1급 안보 전문가입니다. 안보 외교 전문가입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안보실 차장을 하신 분인데 이틀 전에 있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정의용 이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헌법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에 규준해 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것은 엘리트 외교관이 이 선배 외교관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의용 씨는 조태용 씨보다 약 한 8, 9년 나이로나 이 경력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의용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과 인륜을 무시한다. 이것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인데 이것은 잘 쓰여진 논문처럼 느껴집니다. 그 점잖은 분들끼리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내용이 격합니다. 격할 수밖에 없는 게 법률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헌법과 국제법과 인륜을 위반하는 행동을 부끄럼 없이 하는 정의용 씨에 대해서 저는 비핵화 사기극의 핵심 인물이라고 여기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이미 정의용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 그만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이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의 이 조목조목 반박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좋은 글은 다 배움이 있습니다. 배울 게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상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게 좋은 글입니다. 이것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런 글을 많이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좌익과 투쟁을 하는 것은 이론 투쟁입니다. 사상 투쟁입니다. 사상 투쟁에서 이겨야 다른 투쟁에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탈북 어부 강제 북송 문제 답변에서 헌법 무시, 인도주의 외면, 국내법 몰리해를 보여준 정의용 후보자, 우리 외교가 걱정이다. 지난 2월 5일 실시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부 2명의 강제 북송 사건 관련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한 채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 강제 추방했다. 그러한 사실은 북송이 이루어진 현장인 JSA 대대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밝혀졌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 북송 비밀 작전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정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총지휘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다. 이들이 자백했다고 하지만 물증은 없었고 재판도 하지 않았다. 헌법 27조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국가안보실이 검사 판사가 되어 이틀 만에 판결을 내리고 아무도 모르게 강제 북송을 단행한 것이다.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송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뒤집는 초유의 일인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도 하다못해 매주 열리는 관계장관 회의도 없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 결정의 내용과 방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에 사는 동포들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 되고 북한의 통제권만 벗어나면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게 되는데 재판을 받아도 남한에서 받아야지 왜 강제로 북송을 한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문이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아니 문 정권의 추악한 반헌법적 인식이 이번에 밝혀졌다. 추악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온건한 표현입니다. 반역적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은을 위해서 헌법을 파괴한다면 그건 반역적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청문회 답변에 나선 정의용 후보자는 탈북 여부를 처음부터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아니 자기 멋대로 국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죠. 그러면 문재인에게 마음 들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비국민이 되는 겁니까? 탈북자이긴 해도 흉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강변했다. 한마디로 정 후보자의 주장은 틀렸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어긴 일이고 국제사회의 최상위 가치인 인도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게다가 정 후보자는 탈북 여부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라면서 출입국 관리법과 난민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법을 들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법과 난민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3조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국내법에 이렇게 무식한 외교부 장관이 국제법에도 무식한 건 또 당연하겠죠. 북한 이탈 주민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 보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을 나라 밖으로 추방하는 규정은 없다. 어느 나라도 자국민을 추방하는 법은 없고 또 말썽장이 외국인을 받아주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이 참 정의용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국민입니다. 그 탈북자는 자동적으로 한국에 오면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우리 국민 대우를 받아요. 아니 우리 국민을 외국으로 추방하는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국민 추방법을 갖고 있는 수가 있습니까? 추방할 정도였으면 국내에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의 근거라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 판례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과거 불법 대북 송금 판결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박 피고인의 주장, 즉 북한은 외국이 아니니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불인정하는 판단이지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해당 판결문은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과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를 보려면 1996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가짜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탈북민이라도 법무부가 추방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 주민은 당초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외국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한민국에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 탈북 어민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북한 측의 주장이었어요. 북한 측의 주장을 믿고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사지로 돌려보내가지고 아마 지금쯤 고문받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 있든지 처형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선별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유일한 경우는 조난 등을 당해 우리 관할지역으로 들어왔지만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자유의사를 밝히는 경우뿐이다.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헌법과 인도주의 원칙뿐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잘못된 주장을 계속했고 인도주의 원칙을 외면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도 없는 법을 적용했고 또 판결 내용도 모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내놓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거짓말쟁이 김명수 못지않게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뭡니까? 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려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그리고 유엔 헌장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조리 무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국의 외교가에서 엘리트로 성장한 사람이 무슨 할 짓이 없어가지고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대사할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유엔 결의안에 유엔 표결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도 이번에는 참여해가지고 동조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이렇습니다. 주인을. 문재인이란 주인을 잘못 만나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졸속도 모자라 위헌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북한의 심기 경호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감수한 느낌이다. 여기서 북한이라고 그랬는데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위해 온갖 무리를 다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고 외교부 장관 자리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의 영혼은 어디게 되는 겁니까?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 정부가 탈북 어부 북송을 통보한 2019년 11월 5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발송한 날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참석을 간절히 초청했고 김정은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파견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김정은 환심을 사기 위해 탈북 어부를 강제 부송하진 않았다고 믿고 싶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안보실장 3년 1개월, 외교안보특보 7개월을 지내며 문재인 정권 첫날부터 지금까지 외교안보정책을 이끌어온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지적, 평가가 있었다.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2018년 12월 21일 후보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탈북 어부 강제 북송에 대해 정의용 후보자가 보여준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은 그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헌법과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몰리해를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참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꼭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읽고 밑줄 치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고 국제법도 무시하고 인륜도 무시해가면서 김정은의 심기 안전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 두 사람의 한국인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에 들어갈 때 김정은이야 잘 지켜주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지켜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